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강렬하죠. 와전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뻔뻔하게 살자는 게 본인이 잘못해놓고 큰 소리치라는 게 아니라, 잘못해놓고 배째라는 식이 아니라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뜻을 담아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불필요하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굳이 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부당한 것, 하기 싫은 것에 억지로 예스라고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메시지죠.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백날 남한테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느낀 순간 있으신가요? 이게 꼭 굳이 내가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본 사건들,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한 사건들을 보다 보면 마냥 착하게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평생을 일만 하며 고생해온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떴을 때, 혹은 뭐 어떤 질병으로 세상을 등질 때 이런 말들 하죠. 평생을 희생만 하고 산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지, 왜 이렇게 착한 사람만 데려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있죠. 신이 있다면 왜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착한 사람들만 피해를 볼까? 이건 틀린 이치다 라고까지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이런 세상의 일들은.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믿는 저도 세상이 정의롭게만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방금 언급했듯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더 나아가 때로는 이럴 거면 굳이 뭐하러 착하게 살아야 되나? 뭐하러 선하게 살지? 차라리 나쁘게 사는 게 나를 더 지키는 법 아닌가? 내가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법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뉴스만 보면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직업, 지위에 상관없이 나쁜 사람들만 활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세상이 악하다고만 여길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려울 때 고민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들도 존재하죠. 남의 등쳐먹으려는 사람, 착하고 순진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주제넘게 사람을 깔보는 사람, 무시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자기 배 채우고자 남의 밥그릇 뺏는 사람, 죄짓고도 당당한 사람 등 악한 사람들도 존재해요. 내가 이런 류에 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맹목적으로 착한 사람보다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해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인 것 같아요. 뭐랄까, 단단한 자기만의 철학과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원칙을 갖고 살아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필요하다면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경계선을 잘 그을 줄 아는 사람, 선을 잘 그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거절. 거절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까? 거절 못해서 타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누군가는 거절을 정말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못해서, 그러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항상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Yes man. How to avoid a yes man. 이란 주제로 한 뭐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 에피소드 등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한 프로블럼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거절이란 것을 해야 되는 순간 내 노인적이 막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뭐 사소한 거절부터 좀 어려운 거절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특히 이제 그런 게 가까운 사람들과의 문제일수록 좀 더 애매해집니다. 갈등이 심해져요. 나랑 뭐 다신 안 볼 사람의 부탁이라면, 친하지 않은 사람의 부탁이라면 거절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가까운 사람의 부탁일수록 망설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정말 이건 일상적인 예시지만, 난 정말 집에서 쉬고 싶은데 친구가 놀러 가자 한다. 누군가는 야, 나 너무 피곤해, 다음에 놀러 가자.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뭔가 이 말조차 망설여지는 거예요. 괜히 친구가 상처받을까? 혹은 이게 뭐 내 우정에 영향을 끼칠까? 해가지고 거절을 고민하게 되죠. 뭐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한다. 친한 친구가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돈을 빌려달라 한다.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한다. 나는 지금 누굴 도울 상황이 아닌데.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갈등이 됩니다. 이게 또 사람이 죽는 소리 하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진짜 어렵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진짜 배려는 내가 괜찮을 때 나눌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싫다고 말하는 걸 미안해하지 말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나의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들이 나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거고, 또 거절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잘 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거절 못해서 내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감정까지 다 뺏기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때 왜 거절 못했을까? 그때 왜 노라고 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각성하고 해봐야 돼요. 백날 나는 왜 거절을 못하지? 이렇게 끙끙 앓지만 말고 거절이 필요한 순간에는 진짜 해보는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한다? 돈 거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이도 하더라도. 난 너무 피곤한데 친구가 놀자 한다. 거절해야죠. 난 뭐 결혼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결혼을 원한다. 밀어붙인다. 자꾸 밑밥 깔면서 들이댄다. 선 그어야죠. 계속해서 그래, 그러자. 이렇게만 하면 상대방은 와, 이 사람은 진짜 배려심이 많구나. 날 정말 생각해주는구나. 이렇게 나를 여기는 게 아니라 얘는 싫다 안 하네? 거절 안 하네? 그럼 계속 들이대야지? 그럼 계속 해야지? 이렇게 악용해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내가 no 라고 하지 못하고 계속 yes만 하면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상대방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나의 그런 가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참 인간이란 존재가 약아요. 뭐 저도 인간이지만 굉장히 위선적이고 얕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거절은 연습을 해서라도 자연스럽게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어지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다 싶을 때 미련 없이 돌아서는 법. 뭐 오늘 제가 이런 류의 주제들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머릿속 한구석에선 아, 내가 과연 이런 말들을 할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누군가는 이 사람은 뭐 29살밖에 안 돼가지고 뭘 한다고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많은데 그 뜻은 앞으로 경험하고 부딪히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벌써부터 이런 걸 다뤄도 될까? 시기상조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마주한 만큼은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거절 얘기하다 보니까 미련 없이 돌아서는 법, 미련 없이 관계를 끊어내는 법, 아니다 싶을 때는 떠날 줄 아는 법. 이런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꼭 뭐 학생이어서 뭐 누구나 절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아니다 싶을 때 손을 떼야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다닌 직장이 나를 갉아먹는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럼 박차고 나갈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생각은 해봐야겠죠. 퇴사 후에 내 삶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또 이게 단순히 내가 그냥 뭐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동료들이 나를 갈구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지, 혹은 회사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현상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 더 심해진다면은 손을 떼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체로 망설이는 게 그거죠. 여기 없으면 어디 갈 데 없을까봐. 금전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요. 물론 퇴사가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끼친다 하면은 퇴사 전까지 최대한 좀 준비를 해놓는다던가 미리 대비를 해놓은 다음에 손을 떼던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꼭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참지 말고 버티지 말고 손 떼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 살 길은 있습니다. 그 직업 아니어도 다 살 길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이 말이 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이제 머릿속은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그 상황에서는 잘 안 와닿아요. 내가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서 있는 느낌. 내가 여기서 점프해버리면 뭔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럴까봐 두려워서 결단을 못 내리는데 오히려 눈 한번 꽉 감고 힘껏 발을 떼본다면 낭떠러지가 아닌 그 다음 절벽에 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죠. 해봐야 한다는 거죠. 또 뭐 연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연애에서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뭔가 나보다 이제는 친구를 더 많이 만나는 것 같고 주말이면 나랑 시간 보낼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친구 만나러 다닌다. 나에게 시간, 노력을 쓰지 않는다. 뭐하러 만나요? 나를 작아지게 만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죠. 헤어지는 결심에 있어서 발목 잡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 이 사람을 헤어지면 또 새로운 사람을 언제 만나나. 언제 어디서 만나서 또 데이트 나가고 알아가고 그 짓을 언제 다시 하나.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패턴을 다시 겪을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해서 마지못해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또 못 만날 것 같은 기분,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 다 일시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나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준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요. 또 친구 사이에서도 예를 들 수 있죠.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이 오래된 우정이란 명목으로 끊어내기가 애매해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도덕적으로 좀 어긋난 일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실망을 주고 있다. 뭐 나한테 어떤 실수를 했다. 실수가 뭐 반복된다. 우정에 이런저런 금이 생긴다. 거기에는 금전적인 게 끼어있을 수도 있고 뭐 이성적인 문제가 껴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끊어내야 하나? 라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발목 잡는 건 이 기간, 이 친구와 우정을 다져온 기간, 알아온 기간이 한 뭐 10년 이상인데 어렵죠 이런 경우는. 근데 아니라면 끊어낼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어쨌든 뭐 직장, 연애, 인간관계 등 떠나야 할 타이밍을 알면서도 못 떠나는 이유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또 연민이라는 게 있죠. 이 연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연민 하나로 자기 인생 망치기가 쉽다는 거죠. 미련은 과거의 판타지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고요. 주워 들었습니다. 현재 내 행복을 발목 잡는 거라면 과감히 끊어낼 줄 알아야 하고요. 나 자신의 상처 안 주는 쪽으로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그먼트는 자존감을 키워드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정의한 뻔뻔하게 살아가는 방법에서 중요한 자세가 또 당당한 자세인데 어떤 당당한 자세냐. 그 중에 하나는 나도 부족할 거 없다. 꿀릴 거 없다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태도. 이게 진짜 자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 뭐 외모가 출중하다 하면은 인정하면 돼요. 저는 외모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해요. 그렇다고 뭐 난 잘생겼어, 난 예뻐, 내 입으로 말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내가 가진 능력 중 하나라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것을 이용해서 뭐 내 특기로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고 싶다 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뒤에서 묵묵히 해보는 거죠. 또 누가 칭찬해준다 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난 뭐 공부를 잘한다. 뭐 공부를 잘한다는 게 공부 머리가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또 내 노력이 깃들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남들보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 자리에 왔겠죠. 그럼 그건 내가 가진 능력이자 특기예요. 그럼 또 그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활용해보는 거예요. 뭐 직업이든 어느 쪽이든.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과학자가 돼서 과학 발전에 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기술 발전에 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죠. 난 뭐 외국어를 잘한다. 뭐 해외에서 살고 와서 외국어를 잘하던 공부를 해서 외국어를 잘하던 좀 언어 쪽에 특기가 있다 하면 그걸 인정하고 이거를 살려보는 거예요. 기회는 많죠. 외국어를 잘한다면 내가 누굴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 영어만 되더라도 해외에서 살아가는데 딱히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해외 사이를 꿈꿀 수도 있는 거고 해외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느 뭐 대사관 혹은 외국어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난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것도 능력이 될 수 있죠. 분명히 그것 또한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 혹은 또 나는 또 뭐 아주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 끈끈하고 언제든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있다. 그런 가족들이 내 곁에 있다. 그것도 큰 자산입니다. 누구는 가지지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틀 안에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성격, 뭐 공부머리, 배경, 언어 능력 등 누구나 뭔가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회가 너무 성공만을 능력으로 말하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긍정적인 태도,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 등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물론 내가 가진 것을 내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 자랑하고 다닌 것, 그것은 좋지 않지만, 보기에 좋지 않지만, 그냥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굳이 내가 그거를 애써 막 부정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A는 없지만 나한텐 B가 있어. 이렇게 보는 시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하염없이 비교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이는 법이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그것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누구나. 특히 뭐 SNS가 그런 걸 더 부추기죠. SNS 가지고 절대 비교실 느낄 필요가 없는 게 99.9%의 SNS 유저들은 자신의 하이라이트만 SNS에 공유합니다. 누가 자신의 로우라이트를 공유하고 싶겠어요. 남들이 보는 공간에. 자기가 못 먹고 사는 것, 뭐 내가 뭐 연인과 불화가 있는 것,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것, 그것을 누가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내 손으로. 당연히 가장 빛나는 순간만 포스팅하죠. 그런 것들만 보고 사니까 우리들은 당연하게 비교를 하게 돼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아주 뭐 비싼 호텔에 머물고 연인과 깨벗고 알콩달콩한 모습만 올린다. 누가 알아요? 그날 대판 싸웠는지 혹은 뭐 쇼윈도 커플인지 쇼윈도 부부인지 뭐 반대로 정말 행복한 커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진실은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상적인 것들만 보면서 내 자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안 보는 게 가장 좋죠. 오늘 뭐 뻔뻔하게 살자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내 자존감을 지키는 법 그리고 기죽지 않고 단단하게 사는 방법을 주제로 여러 가지 저의 의견을 한번 내비쳐 봤습니다.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니까 혹시 여러분들만의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 혹은 뭐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전달해 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 플러스 제가 또 에피소드마다 숄처 릴스도 함께 제작을 해서 올리니까 짧은 쇼폼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시고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